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내 얼굴 지금 띄워놨는데 너무 되게 부끄럽다. 한 제임스님, 소소님 저랑 닮았어요. 저랑 닮았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짜른님 방송에서 왜 코트 입고 가셨어요? 힙합옷 간지를 보여주셨어야죠. 모 앞에는 누군가에겐 뜻밖의 부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10개월 정도 트럭 정도 되었어요. 아, 오늘 짜른님이 아주 굉장히 이 폭탄 발언 하셨는데 5월 31일까지 비트가 13,000을 못 넘으면 코인판 뜨고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발언을 거두세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근거를 누가 여쭤보셨는데 예. 보면은 거의 지금 비트 사실 바닥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6,000달러 밑에 한번 갔었잖아요. 이거랑 쌍봉을 사실 찍은 적이 없어요. 그동안은 바닥 찍으면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점 올라가면서. 그치. 그래서 쌍봉 찍고 떨어졌는데 다시 그러면 지지를 받고 만약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저항점은 금방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바로 다음으로 가서 저는 12,700달러? 이 정도를 생각했어요. 사실 그러면 만약 3,0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13,000달러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5월 31일이면 2달 네. 반이 남은 거잖아. 긴 시간이죠 사실. 2달 반이면 13,000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인 것 같긴 해. 내 생각에도. 저도 15,000 얘기하려다가 예. 13,000은 내 생각에 뚫릴 확률이 95%? 한 90, 저도 한 7, 8%까지는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상 배팅 중에서는 좀 안전한 배팅으로 보이긴 하고 굉장히 네. 자극적인 언어로 써져서 그렇지.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도. 2013년 1월부터 매달 그러니까 월봉의 상승 하락 그 통계낸 게 있잖아요. 맞아. 네, 3월 달이 지금 4년인가 계속 이제 음봉이죠. 3월 달 자체가. 그리고 4, 5월 달이 양봉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그 확률에 베팅한 겁니다. 4, 5월은 아직까지 음봉이었던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네, 맞아요. 올해는 아니겠지만 3억을 내년에는 찍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 우상향 한다는 전제가 사실 사람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우상향 한다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엄청 큰 하락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큰 하락도. 당연하지. 네, 근데 그래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3억 간다, 우상향 한다 그런 아니야. 거에 대해서. 근데 떨어지기 위해서는 엄청 네. 올라야 돼 일단. 맞아요. 그거는 맞잖아. 그리고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네. 비트 만약에 정말 큰 우리가 그 닷컴 버블 때처럼 큰 버블이 찾아온다. 그러면 정말 작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분의 1, 크면 100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그렇죠. 버블이 터졌을 때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6천에서 멈췄잖아.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락장 때 맨날 그 하이먼 그 이론을 들고 오면 하이먼스키를 들고 오면 그걸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공포에서 다시 오르거든. 네. 그래서 우상향이 계속 다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먼스키 이론대로라도 이미 우린 바닥을 본 거고 지금 사실 징징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언제 상승장이 시작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사실 그 이벤트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생각보다 이벤트대로 움직이진 않거든. 네. 그러니까 좀 큰 코인들을 내가 단타를 잘 안 치는 이유는 막 G30, 뭐 G20 뒤에 오를 거다. 네. 뭐 뒤에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개미들이 생각하는 정보에 의한 거고 네네. 비트코인을 가격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들의 움직임은
그런 정보와 또 다른 소스의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 작년에도 비트코인 달릴 때 난 왜 달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제임스 한님이 민수키는 코인 세계에서 안 통하고 400년 올드한 주식 이론이죠 라고 얘기한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잘 안 맞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하락장 때마다 그걸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은 또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한창 떨어질 땐 그거 맨날 내 하루에 한 번씩 본 것 같아. 하루 두세 번도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무도 안 들고 오는 것 같고 그런 거고. 사실 EOS는 지금 사기가 너무 좋은 시기 같긴 한데 나도 사야 되는데. 저 솔직히 지금 차를 팔고 살까 생각 중이긴 해요. 차 팔고 EOS 살까 생각 사실 중이라고? 제가 EOS를 형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0.4달러에서 0.7달러 사이 때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요. 메인넷 이전에 가격이 크게 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박성훈? 네. 근데 지금 EOS 커뮤니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BP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BP가 노드인데 그 노드들을 얼마나 집중해서 갖다가, 그러니까 21개 노드에 선출이 되면요 EOS에 대한 채굴권이 생기고 누가 예상 그걸 해봤는데 한 100만 개 정도를 1년에 한 노드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만 개면 현재 5천원이라고 해도 50억 가치고 EOS가 더 오른다면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지는 거이기 때문에 BP 현재 한국에서 지금 출마한 게 파트너스 그 표철민 대표님이 출마했고, 그래서 그 노드들이 자기가 노드 도미넌트 21개 아예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EOS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투표로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해야지. 자기도 많이 들고 있어야지. 네. 그래서 아마 세력들이 이제 사모을 확률이 꽤 있는 것 같아요, EOS를. 네. 그런 거는 좀, 네, 저도 의견 덧붙이자면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 전부터 움직임이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메인넷이 이제 80일? 그 정도밖에 진짜 안 얼마 안 남았어.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슬슬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 시기인 건 맞는 것 같고, 내가 픽을 안 준다고 했지만 만약에 지금 사라고 하면 EOS 사는 게 사실 괜찮아 보이긴 해. 저도 EOS가 진짜 괜찮아 지금 사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전 되게 진짜 좋게 보거든요. 제 포트폴리오는 사실 저도 매매를 귀찮아서 좀 안 했는데 퀀텀 한 지금 20%? 그러니까 재산에서 20%, 이오스 한 뭐 50%, 뉴클리어스 한 10%, 그다음 나머지 이더 비트로 해서 있고, ICO에 제가 사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ICO 많이 넣어서. 사실 짜르가 원래 되게 부자였는데, 짜르가 원래 이오스 미덥 때 처음 만났거든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그렇죠. 이오스 미덥 때 처음 만났는데, 이때 차르가 저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면서 엄청 고맙다고 평생 제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짜르가 저한테 평생 제 밥을 사주겠다고. 형 밥은 제가 책임집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짜르가 막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 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디에 쓸지 몰라가지고 그냥 람보 이번에 하나 뽑을까 해요. 람보르기니 하나 살까 해요.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짜르 얼굴로 봐야 되겠다. 이건 짜르 얼굴로 봐야 되겠고, 분명히 람보르기니를 하나 사야 된다고. 자기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은 너무 많고, 그래서 람보르기니 하나 살게요 형 이번에. 내가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날 엄청 떨어졌어. 3월 16일이고 제가 그러면 사무실을 4월 16일서부터 공식적으로 오픈할 거예요. 4월 16일일 거고, 사무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계약은 안 돼 있는데 계약을 하실 분이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후보지가 한 두세 군데 정도로 좁혀졌고, 모든 후보지는 강남 아니면 역삼인 상황이고요. 일단 웹사이트를 지금 제작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웹사이트를 코인데스크 느낌으로 일단은 조금 뉴스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비트코인 뉴스를 사실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영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도 영어는 조금 합니다. 조금 정도는 하는데 이 정도 뉴스 정도 읽을 수 있지만 이걸 못 읽는 분들도 많고요. 중국어 뉴스 같은 경우는 저도 못 봐요. 그래서 중국 쪽 뉴스랑 영어 쪽 뉴스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짜르 같은 경우는 차트도 뭐 모든 코인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다음에 이더리움 정도, 그 두 가지 정도는 차트를 하루에 한 분 정도는 올려드리려고 해요. 차트 분석에 대해서. 뭐 이걸 사라 팔라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차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건지 정도 기초는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예. 일단은 유료는 아닙니다. 무료예요. 무료고요. 유료할 거면 1퀀텀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걸로 돈 벌려고 하면. 예.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지금 솔직히 한국에서 정보는 대부분 텔레그램과 카톡에 돌아다니는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정보들이 퍼드가 너무 많은데, 그런 퍼드를 좀 없애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어떤 걸로 낼 거냐면,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나 운영할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는 채굴을 하시는 분들은 채굴에 대한 거, 뭐 ICO를 스터디하고 싶은 분들은 그거에 대한 거.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 강의료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생각 없어요. 지금 너무 비싸게 받는 곳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최대한 좀 가격을 낮춰서 좀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업계에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드리는 게 회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여기서는 블록체인 강좌가, 예, 맞아요. 기본이 1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하고 싶어요. 스터디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까지는 생각을 해놓고 있고요. 그 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이거나, 그러니까 이미 저희 스터디를 듣기엔 너무 수준이 높으신 분이다,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서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의 수준이 나오니까 그 수준에서 맞는 분들끼리 뭐 장소 섭외는 이제 뭐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올 거고, 그냥 카페에서 그냥 저희가 맞춰주면 뭐 관리 정도, 스케줄 관리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CO 하실 때 되게 빨리 끝날 것 같거나 뭐 1차 때 빨리 끝난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버 시간이라고 들어가면은, 뭐 엠퍼면은 엠퍼.io 들어가면 엠퍼의 그 서버 시간이 떠요. 근데 이게 ICO 사이트에 서버 시간을 쳐서 보고 있다가 이제 1초 전에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0.0초 되자마자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면은 거의 웬만하면 성공을 해요. 저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네. 자. 네. 근데 사실 서버 시간 때문에 못 넣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트랜잭션 자체가 1초보다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몇 가지 비책들이 있지만 제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와, 저는 공개했는데 공개 안 하신대. 서버 시간 보면서도 실패하셨구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가스비를 올리면 돼요. 가스비랑. 맞아. 가스비를 일단 제일 세게 해야 돼요. 가스비랑 그 위를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공개를 안 한다는 거고, 서버 시간 보면서 하고 가스비랑 그 위를 올리면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예. 골드만에서 2800까지 본다고 뉴스가 나온다 본데 어찌 보시는지 물어보다. 골드만도 그렇고 버그는 어디야 그러면? 블룸버그 아니에요? 블룸버그? 블룸버그? 네. 2800, 저는 그냥 기관들이 사기 위해서 약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이 양말 새끼들이 갔다가 비트코인 망한다 그딴 소리 해놓고 자기 뒤에서 존나 샀잖아. 나쁜 놈들이. 그때가 웃겼죠. JP 모건에서 맞아 9월 달에 사기다라고 해서 회장이 바로 이제 바닥을 찍자마자 비트코인은 좋다 뭐 그랬었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JP 모건이 그때 회장이 사기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선물 거래 내역을 보니까 롱을 엄청 쳤어. 맞아. 그거 말해놓고서
그 바닥에서 롱 엄청 쳤어요. 그때 거의 뭐 얼마 쳤지? 거의 뭐 300억, 400억 수준을 쳤다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세력들과 그다음에 한국의 기존 금융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보수적인 보통의 금융권들에 대한 그 반발로 나온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여기서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의 말을 신뢰하실 거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그 말을 믿으실 거면. 그래서 이거를 안 믿으실 분들만 투자하면 됩니다. 빅쇼트만 봐도 그런 놈들 믿어서는 안 돼. 그 빅쇼트에서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주인공 집단이 한 3개인가 4개 정도 나오는데, 네, 맞아요. 거기 주인공 집단 중 하나가 골드만삭스 아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팀이. 근데 그 사람들은 숏을 쳤고 골드만은 롱을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드만이 숏을 사가지고 빠져나왔는데 그걸 전부 다 일반 피해자들한테, 일반 투자들한테 다 몫을 뛰어넘기고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골드만이 언론적으로는 미국의 부동산 경제는 아직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다 팔아치운 거라서 롱을. 선물 옵션 자체가 되게 호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그쵸. 근데 실제 선물 옵션이 열려 보니까 시카고 옵션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막는 어떤 기폭제가 돼버려요. 사실 거래량은 엄청나게 작은데 하루에 100비트도 안 되는 거래량을 가지고 그 비트 전체 가격을 움직이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되게 좀 단기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솔직히 지금도 선물 옵션 자체가 닫혀야 비트가 다시 오를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기존에 있는 체제 아래에 들어와야 가격이 정말 버블 수준으로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선물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 필수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냥 비트가 선물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ETF에 들어가야 사실 정말로 전체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ETF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약간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몬드님, 메디블록은 장기적으로 보시나요? 예, 메디블록 팀은 ICO 전부터 제가 알던 분들이고요. 저는 그분 팀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개발은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무실을 그쪽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도 올릴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메디블록은 영상을 좀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팀원들 보충이 많이 됐는데 되게 좋은 팀원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존버만이 답인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투자 수단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단기 투자도 있고, 뭐 반등을 노려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은데, 대부분은 그냥 존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다 해봤어요. 여러분이 했던 것도 저희가 똑같은 과정대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솔직히 단타도 쳐봤고요. 하락장에서 돈 벌겠다고 마진도 해봤고요. 바닥에서 데드캣 주워 보겠다고 바닥에 주워도 봤고요.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그냥 존버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물론 수익률은 그때그때 단타 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긴 하지만, 단타는 10번을 치면 한 7번, 8번? 아주 정말 자기가 단타에 엄청 고수라도 한 7, 8번 이상은 못 먹어요. 이러는 데가 항상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 정신을 갉아먹어요. 사람이 몇 달, 한두 달, 3달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정말 6개월 넘게 단타를 치고 있으면요, 사람 죽어가요, 진짜. 제가 진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유서를 쓴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입문하고 장기 투자만 하다가 작년 한
5, 6월 때쯤부터 제가 코인원 마진 거래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이제 막 마진 거래를 했는데 250만 원으로 그때 제가 한 달 만에 1,5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250만 원에서 1,500만 원 만든 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정도 돈으로 시작을 했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인데 그때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막 그 단타만 치니까. 원래는 항상 존댓말로만 이해하는데 짜르한테 도저히 존댓말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반말 방송이 됐는데 예, 여러분 네네. 죄송합니다. 뭐 그냥 저희 이제 좀 약간 프리하게 하죠. 예전보다도. 네. 예, 좋죠. 예, 더 하고 이 불금인데 다들 뭐 그렇습니다. 재밌게 노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